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도 잘 아는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현금 흐름의 재조명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회계 세무가 아닌 파이낸싱과 법적 측면에서 파워 오브 캐시플로우를 살펴보기로 하죠. 우리는 현금 흐름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 활동을 하자면 상품을 팔고 배당 수입을 얻고 원자재를 매입하거나 이자 비용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현금 유출입이 일어납니다. 은행에서 차입을 하거나 사채 발행, 증자를 할 때 돈이 들어오고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원리금을 상환함으로써 돈이 나갑니다. 이와 같이 영업활동, 재무활동, 투자활동을 통하여 캐시 인플로우와 아웃플로우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경험상으로 현금 흐름의 위력을 잘 압니다. 예컨대 일시에 돈을 많이 버는 직업보다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공무원이나 공기업이 인기인 것도 그 때문이죠. 다음 문제를 읽어봅시다. 자, 위인물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국적기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여러 가지 재무적 필요에 의해서 회사채 발행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회사채이고 다른 하나는 유동화 채권입니다. 여기에서 생각할 점은 두 라이벌 항공사의 회사채 발행, 유동화 채권 발행의 타이밍과 발행 조건, 규모를 비교해 볼 때 유동화 증권은 무엇이 특징인가, 무슨 문제점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거의 동시에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그 회사채 발행의 주체나 규모, 발행 조건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무엇이 차이점일까요? 대한항공은 일반 회사채이고 아시아나항공은 ABS 유동화 채권입니다. 만기는 2년으로 같지만 금액이나 금리 조건은 일견 아시아나 쪽이 유리해 보입니다. 다음 사례를 생각을 해보죠. IMF 위기 당시에 서울의 한 건설업체가 강남 요지에 신축한 빌딩을 살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신축 비용에 당시 환율에 뛰어오른 만큼 건자재 값의 상승분까지 상당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통적인 포스트 어프로치, 마켓 어프로치에 따른 것입니다. 그때 미국의 론스타 펀드가 국내에서 처음 보는 부동산 가격 결정 방법, 인컴 어프로치를 제안했습니다. 그 부근 건물의 임대료의 평균 공실료를 감안하여 현금 흐름이 이렇게 예상된다면 여기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Net Present Value, NPV를 산출하고 플러스 알파 금액을 제시한 것입니다. 매도인 측에서는 회사의 유동성, 리퀴디티가 어려워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국내 최초의 내진 설계가 된 인텔리전스 빌딩, 그 이름도 스타트업 빌딩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경험은 우리 부동산 업계뿐만 아니라 금융계에도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일정 기간 안정된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수입의 원천이 있다고 할 때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현금 흐름이 생기는 범위에서 원리금을 지급할 수 있다면 그 원천만큼 일시에 펀드레이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정된 현금 흐름이 유력한 담보가 되는 셈입니다. 현금 흐름의 담보화 현상은 어느 일본 학자는 담보법제의 패러다임 시프트, 마치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뀐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IRR, 내고 수익률법을 잘 아니까 매월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금액을 알면 2, 3년 기간 내에 그 수입 원천의 순현가 NPV가
얼마라는 계산이 바로 나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한다고 했을 때 두 가지 위험 요인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신용 리스크로 만기까지 원리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도록 현금 유입이 확실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채권의 발행 주체가 만에 하나 파산한 경우에 법률 리스크로서 이에도 불구하고 채권 소지인이 계속하여 원리금을 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신용 리스크는 우선 현금 수입의 원천에서 나오는 것이 원리금 지급액보다 많아야 하고 일시 부족액에 대비하여 지급 보증을 받아두면 더욱 안전하겠지요. 이것을 신용보강, 크레딧 이넨스먼트라고 하는데 지급 보증 외에도 보증보험, 선순위 후순위채, 초과담보, 유보금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법률 리스크를 방지하는 방법은 유동화 전문회사라고 하는 파산으로부터의 절연, 뱅커럽시 리모트를 목적으로 한 특수 목적 기구, 스페셜 퍼퍼스 비이클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SPV를 만들고 신용 보강을 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유동화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본 두 항공사의 사례에서 대한항공은 회사의 일반 수입에서 원리금을 갚기로 하고 1,500억과 2,500억 회사채를 발행하였는데 아시아나항공은 자체적으로 1,000억 회사채 발행도 버거웠습니다. 그러나 색동이 유동화 전문회사라는 SPV를 통해 4,600억 원의 유동화 채권을 한 번에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해 해외여행을 할 사람이 계속 그 수가 늘어날 것이고 그 발권 수입을 신용카드 대금으로 관리하니까 장래의 현금 흐름, 퓨처 캐시플로우를 확실하게 잡고 유동화 채권을 원리금으로 상환 지급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여기서 금액이 늘어난 것은 유동화 채권을 발행하고 원리금을 지급할 때 회계사, 변호사, 신용평가회사, 신용보강기관, 자산관리회사, 수탁회사 등 여러 사람이 관여하게 되는데 이들에 대한 수수료가 만만치 않아서 신용등급이 좋아지는 만큼 절감할 수 있는 발행 비용으로 이를 커버해야 하므로 발행 금액이 적어도 3, 4천억 원 돼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위기, 금융위기가 닥칠 때마다 자산유동화 기법을 이용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캐시플로우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대우그룹이 해체되었을 때 대우회사채를 대거 편입하였던 투자신탁에 대한 환매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 환매 사태로 인한 금융 불안을 회피하기 위해서 대우회사채를 포함한 신탁재산을 유동화하였는데 이때 현금 흐름이 확실히 생길 수 있는 우량 자산을 유동화 대상 자산의 풀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때 현금 흐름이 예상되는 자산을 가지고 채권을 발행하면 Asset-Backed Securitization 이라 하고 은행에 대출을 하면은 Asset-Based Lending ABR이라고 부릅니다. 현금을 확실하게 간수하고 채권자에게 원리금으로 지불하는 것이 그 요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koreanlii.or.kr 그 화면입니다. 캐시플로우 기사를 여러분 보고 있죠. 맨 아랫줄 현금 흐름이란 영업, 예를 들어서 매출, 배당 수입, 매입, 이자 비용, 법인세, 그리고 투자 활동에서는 유가증권 매입, 토지 매각, 또 재무 활동에 있어서는 단기 차입, 사채 발행, 증자, 대출금 상환 등 이러한 기업 활동을 통해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말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캐시플로우 기사의 아래쪽을 보면은 여러분도 잘 아는 캐시플로우의
현금 유입을 늘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죠. 매출, 재고 등등 있습니다. 그 아래쪽을 보면은 현금 흐름이 어떻게 담보로 이용될 수 있는가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대학의 우치다 다카시 교수가 이러한 현상을 담보법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까지 일컬었습니다. 다음 화면은 캐시플로우 케이스 문제를 역시 코리안리에서 몇 가지 소개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일정 기간 안정된 현금 흐름의 바로 마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마술을 부리듯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죠. 여기에는 가상의 사례 케이스 1번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케이스 2번 문제는 아주 유명한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고 하는 교세라 그룹의 창업자인 이나모리 가조시의 자서전에서 인용한 글입니다. 그럼 테이크홈 이그잼 문제를 내어드리겠습니다. 다음 화요일 수업 시간까지 A4 한쪽 분량으로 유인물에 나오는 문제에 대한 답을 리포트로 써내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출석 체크에 가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테이크홈 이그잼 문제 잘 보셨죠? 이동통신회사가 요금을 책정하는 기준과 막대한 통신 설비의 설치 유지비용, 심지어는 광고비까지 이렇게 지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안정된 캐시플로우에 따른 것입니다. 아까 캐시플로우 케이스 사례에서 본 것처럼 일본의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이 고안했던 이 방법이 널리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코리안리에 나와 있는 몇 편의 기사를 충분히 읽고 필요하다면은 이것을 간추려서 한 쪽짜리 분량으로 리포트 과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은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그에 따른 국제금융 위기 이해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널리 이용이 되고 있는 구조화 금융, 스트럭처드 파이낸스에도 요점이 핵심이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공부한 안정된 캐시플로우, 이것은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커리어에 있어서도 아주 좋은 유익한 참고가 되리라고 믿어마지 않습니다. 오늘 특강은 이상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